뉴욕 증시는 오늘 신중한 흐름을 나타내다 마지막 판에 약세로 기록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중 협상이 마무리 다듬기 단계에 있다며 기대감을 부추겼고 투자자들은 이 호재가 기업 실적을 부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소폭으로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리비아가 자국 내 최대 원유 생산지에서 시설 가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펙의 계속되는 감산 노력에 하방 경직성을 드러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기 둔화에 직면해 중국이 올해 성장률을 6%에서 6.5%가량 이룰 것으로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또 업무 보고에서 공급 측 구조 개혁과 시장 개혁을 심화하며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란은행이 브렉시트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경색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매주 유로화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란은행은 기관들이 수개월 동안 버틸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 경색에 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수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공기가 뿌옇지만 그래도 저희는 힘차게 시작을 해야지 또 시청자분들이 또 같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해외 이슈 관련해서 그리고 또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하시면 저희 Q&A 섹션도 마련돼 있고 또 다시 보기 섹션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이 플랫폼을 이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오늘 하루 등락을 거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끝에 다다랐다라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한 번 더 있었지만 이런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크게 예전처럼 부양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매수 구간이다. 이미 시장에 이런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돼 있다라는 부분이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뉴욕 증시 장중에 중반에 많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꼬꾸라지면서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1%에서 0.2%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세한 시황 상황은 좀 이따가 시황센터를 통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양회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 월가 인터뷰 그리고 시황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특징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급등한 종목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SSLJ.com입니다. 77%가량 올랐는데요. 또 이름만 봐도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대충 IT 회사라는 걸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중국 우한에 본사를 둔 주택 개량 관련 컨설팅, 디자인, 요거를 IT 쪽으로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상승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 7일에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유지 조건을 받았습니다. 이 상장 유지 조건, 뭐 주가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시가총액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받으면서 조건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7%가량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큐멘트 시큐리티 시스템즈입니다. 이름만 봐도 도큐멘트, 서류에 대한 시큐리티,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죠. 이미지 시스템, 복사기, 스캐너 등을 이용한 불법 복제를 차단하는 보안 기술 전문 업체입니다. 즉, 아이디 카드, 여권,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데이터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오늘 상승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어드밴스드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회사에서 엔드포인트 락5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의 13개국 시판을 독점 판매권을 계약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63% 급등했습니다. 1달러 70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TDH 홀딩스입니다. 여기도 36% 급등했는데요. 요즘 펫코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애완동물 관련 시장이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애완동물 펫푸드 제조 및 판매사입니다. 즉 개껌, 스낵,
비스킷, 장난감 이런 걸 만들어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첫 번째 SSLJ랑 마찬가지로 1월 7일자로 나스닥 상장 조건을 상장이 아니죠. 상장 유지 조건을 받았습니다. 이 유지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36% 급등하는 모습, 1달러 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MSCI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 MSCI 한국 지수는 0.2%가량 하락하면서 최근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오늘 62달러 14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FTSE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나 FTSE 지수도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시작에는 관망세가 뚜렷합니다. 돌발 변수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현 상황, 지난 주부터 후반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지금 모습인데요. 거래량도 평소보다 좀 적었고 미국 주식시장 오늘 새벽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 이어나갔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하나하나 살펴보실 텐데요. 조금 전 마감한 미국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두 소폭이지만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3포인트 정도 밀렸고요. S&P 500지수, 나스닥지수 역시 살짝 아래쪽으로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작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한 강력한 호재 또는 강력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자라는 심리가 전반에 뚜렷하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나마 호재성 재료를 일단 살펴본다면 소매업체들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실적 호조로 오늘 가볍게 움직였다라는 점 어느 정도 지지대 역할을 했는데요. 타겟과 코스 등 유통업체 4분기 실적 예상보다 높게 확인이 됐고 가이던스 역시 긍정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초반부터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 지표도 발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조금 더 확실하고 세밀한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심리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또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이 완벽하지, 그러니까 퍼펙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다소 경계감 섞인 발언을 했다라는 점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력은 없었는데요. 미국 12월 신규 주택 판매와 같은 경우 가장 관심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전에 시장에서 주택 지표 부진으로 빌미로 해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도 이 지표의 추이를 시장은 주목했는데요. 별다른 영향은 사실 좀 없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로 했을 때는 서프라이 수준으로 3.7%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비로 했을 때는 감소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마켓의 서비스업 지수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는 살짝 낮게 나왔지만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중립적인 영향을 시장에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강력한 소식이 없었다. 이게 시장을 관망하게 만든 가장 뚜렷한 요인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소폭의 움직임만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리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폭은 그치 않았는데요. 수치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유럽 지수가 10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증시 0.2에서 0.7%가량의 상승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오름세가 나온 것은 바로 영국 증시입니다. 이날 파운드와 약세가 견인을 하면서 증시가 주요국 대비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브렉시트 관련한 공포감이 낮아졌다라는 점을 외신 쪽에서는 오늘장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쪽에서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공포가 과장됐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의 영란은행 쪽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예비책으로 유로화 공급에, 금융기관에 대한 유로화 공급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안에서 소매업체들은 부진했지만 통신주 강했는데요. 영국 증시 가장 기분 좋은 상승 0.69% 플러스였습니다.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 먼저 일본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일본 증시는 0.44% 정도 밀렸습니다. 미중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명한 결과를 기다리자는 관망세 우선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오후장 조금 더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0.88% 올랐습니다. 선전 증시와 같은 경우는 2%, 그리고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3% 넘게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하게 됐는데요. 자, 중국에서는 양회가 진행 중이고 어제 가장 큰 빅 이슈 중에 하나, 증시에서 가장 민감하게 소화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리커창 총리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에서 6.5% 사이로 제시했다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목표치가 둔화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바였죠. 그러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점이 이 소식을 상쇄했습니다. 3천선은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26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대만 가권지수는 하락, 그리고 홍콩지수는 소폭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어제장 거래 마감됐습니다. 지수 가운데 동남아시아로 넘어가시죠. 인도 증시의 기분 좋은 상승이 이번 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0.5%, 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월요일장 0.5%였고요. 인도가 1.05% 추가적인 상승세 지금 화요일장에서 연출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 증시는 1%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면서 소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어제였습니다. 자, 지수 흐름들 전반적으로 살펴보셨고요. 이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번 주 파운드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달러와는 2주의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0.21% 오르면서 96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보도록 하죠. 오늘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3센트 정도 움직임, 조금의 하락률이 나왔고요. 브렌트유는 상승이었지만 역시 그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좀 상반된 움직임이 오늘 새벽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체크하실까요? 금 가격이 오늘 새벽까지 무려 7거래 연속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2년 내 최장기간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락폭 0.2%였습니다. 은과 구리와 같은 경우는 상승이었는데 구리 가격 특히 더 흐름 좋았네요. 1.03%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저와 함께 증시의 흐름 그리고 상품 시장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월가에서는 어떠한 투자 의견을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까요?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김희욱 소장과 이어서 함께 하시죠. 수요일 아침 글로벌 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에 딱 중간인 수요일이지만 미국 증시는 오늘 새벽에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적은 채로 잔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호재와 악재가 특별히 없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국인들 사실 1월, 2월에 한국 주식 많이 쓸어 담았는데 요즘 들어서 비중을 줄이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미 회담의 어떤 결렬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제 주력 업종인 이 IT하고 자동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실망도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투자 의견이 변경됐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조금 이름은 생소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Salesforce.com, 코드명이 CRM. 요 CRM이요. 한때 이제 이 보험사들이 이 보험 영업사원들한테 CRM을 강조하면서 고객 관리를 주문했던 이제 그런 키워드였는데 사실은 그거는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접근이고 원래 CRM이라는 거는 여기 세일즈포스의 이제 특기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객의 이름만 넣으면 그 사람의 성향, 나이, 직업, 리스크 요인 등등에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게 특성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 툴인지 이런 걸 뽑아내는 게 원래 세일즈포스의 CRM이고요. 사실은 이쪽 분야에 SAP이라고 우리 부르죠. SAP라는 독일 회사가 글로벌 1위 기업이었는데 이 세일즈포스닷컴이 창립 13년 만에 이 SAP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1위 CRM 회사로 우뚝 섰고요. JP모간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60달러에서 180달러로 시원하게 올려 잡았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기업 있습니다. 바로 한국코퍼레이션인데요. 역시 CRM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고 국내 최초로 이 컨택센터 인프라를 아마존 웹 서비스로 이전한 회사로 알려졌죠. 두 번째는 인티큐브 되겠습니다. 역시 CRM 기반의 컨택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대고객 통신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시스템 통합 그리고 솔루션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보시죠. 바로 센트럴 가든 앤 펫. 요즘 우리나라도 사실 이 펫푸드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센트럴 가든 앤 펫은
그야말로 가든에서 뛰어노는 펫들을 관리하는 이런 회사 용품 판매점입니다. 심지어 지금 해외 펫푸드 시장에는요, 강아지용 베지테리안 식품까지 나왔습니다. 강아지한테 물어보고서 지금 채식주의로 몰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애완동물도 채식용 사료가 나와 있을 정도인데요. 아거스에서는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국내 매칭 종목으로는 동원 F&B하고 하림 꼽았는데 사실은 국내 이 펫푸드 시장 뭐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에서 오네이처, 동원 F&B, 유트리 플랜, 풀몬의 아미오, 그 다음에 KGC 인삼공사에서 지니펫, 하림이 더 리얼, 빙그레, 에버그로까지 상당히 많은 브랜드가 출시가 돼 있는데요. 어쨌든 아거스 애널리스트 존 스테이잭은 가든앤펫이 발표한 1분기 실적은 약간 실망, 그 다음에 2분기 가이던스도 역시 실망. 그래서 목표 주가는 조금 짧게 잡자고 봤고, 어떻게 보면 펫푸드 시장이 뭐 상당히 이 양적 팽창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쟁이 심하다, 이런 이유를 또 들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역시 이름만 들어도 알기 쉬운 칠드런스 플레이스, 어린이들의 공간. 일단 칠드런스 플레이스 닷컴이라는 쇼핑몰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비 라일리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67달러에서 122달러로 생각보다 좀 크게 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동복 메이커 중에 짐보리라고 있는데 짐보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아동복 시장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어떤 이제 이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한 이유는 짐보리 그룹 이제 파산하면서 이제 뭐 청산 절차 거칠 것이고,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왜 회사 하나 망하면 그 회사 제품들 막 싸게 막 팔잖아요. 그런 이제 이 청산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노이즈가 거치고 나면 칠드런스 플레이스가 짐보리의 어떤 마켓쉐어를 다시 장악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단짠의 느낌으로 보고서를 내는데요. 아무튼 매수 의견은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조금 크게 하향을 했습니다. 국내 매칭 종목이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이라고요. 유아동 의료 브랜드인 알로엔루, 포레즈, 알퐁소, 유아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인 궁중미측의 책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박스 코리아. 역시 이제 유아동 용품 신발 소매 업체인데 힐리스, 미니멜리사, 시엔타, 버켄스탁, 임유동 전 세계 이제 키즈 브랜드를 따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월가 현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하향 소식 함께 살펴보셨습니다.